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군화 속 여친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군화 속 여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성호. 2010 땡영군번으로 강원도 모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했다. 신교대를 거쳐 자대에 막 도착하자 연병장에서 인공잔디 까는 모습이 보였다. 전문업체에 잔디 설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모 운동장의 폐쇄가 결정되자 우리 부대 주임원사님이 재빨리 접촉, 인공잔디를 무료로 수거해 가겠다고 딜을 하신 것. 당연히 서로 윈윈인지라 운동장의 인공잔디를 100여 장으로 자른 뒤 이를 돌돌 말아 두 돈 반에 싣고 부대로 복귀. 그 후 연병장에 잔디 까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것 때문에 수송부는 연신 잔디를 배달해 와야 했으며 우리는 매일 연병장 나라시와 설치 작업을 했다. 연일 땡볕 밑에서 하는 작업이라 정말 힘들었다. 자대 배치받자마자 신병 보호기간도 없이 곧바로 작업에 투입되니 앞으로 군생활이 정말 암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땀 뻘뻘 흘리며 작업하던 중 뒤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아저씨를 발견하게 된다. 뭐지? 하고 잠깐 사고가 정지됐는데 다시 보니 우리 헌병대장님이었다. 충성! 이번 편의 주인공 헌병대장 장철호 소령님. 간부들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좋은 대장님이었다. 평소에는 병사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지금처럼 작업할 것이 있으면 병사만 시키지 않고 직접 내려와 함께 작업을 하실 정도로 솔선수범이 몸에 밴 분이었다. 대장님께서 친히 삽질하시니 간부들 또한 당연히 모두 삽을 들고 연병장으로 나왔다. 그날부터 간부 플러스 전 병력 합동작전이 펼쳐졌고 일주일 만에 그 넓은 연병장에 찬란한 인공잔디가 빼곡하게 깔리게 된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공잔디를 밟으며 연병장에서 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내가 상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사단 승진 명령에 우리 대장님이 포함되어 중령 진으로 승진하셨다. 문제의 그날은 대장님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하던 날이었다. 간부들은 전부 사복으로 환복하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다. 참고로 우리 대장님은 평소에는 점잖고 중후한 분이지만 술을 드시면 쾌남이 되는 스타일. 헌병대 간부 중에 술을 가장 잘 마시는 분으로 유명했다. 그날 밤 새벽 1시쯤 야간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저 멀리 지휘통제실에서 병사 2명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헌병 수사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얼마 후 헌병 수사관님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셨다. 대장님 승진방에서 술을 거나하게 드셨는지 다들 얼굴이 벌겋게 달궈진 채 비틀거리며 위병소로 접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마우스 찍찍. 수사관 김상철 중사. 그 상황이 웃겨서 아직도 기억이 난다. 수사관님들은 수사관실로 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헌병대 특성상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러려니 했지만 하필 오늘처럼 한잔 하신 날에 일이 터지냐 하며 속으로 간부들도 참 빡세겠다고 생각했다. 수사과 운전병이 수사관 전용차를 수사관실 앞으로 댔고 나는 손짓을 하며 운전병 후임을 불렀다. 재현아, 이번엔 뭔 일이래? 그게 어떤 괴한이 여군 숙소에 침입했다고 해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무리 여군이라고 해도 군인인데 일반 여성들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가진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니 간땡이가 제대로 부은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수사관들이 탄 차가 출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를 데리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다. 어두운 데다가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이 한 남자를 부축하여 수사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괴한이 여군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 때 성호야, 상병 박성호, 지금부터 사단하고 군단차들 들어온다니까 수하지 말고 바로 들여보내. 군단이라니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진 모양이다. 새벽 2시 무렵인데 차들이 들이닥쳤다. 어쨌든 근무 시간이 다 되었기에 교대하고 바로 자러 갔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일과를 시작하려는데 어제 출동 나간 수사과 운전병을 발견했다. 재현아, 새벽에 군단차도 들어왔던데 뭔 일이래? 그게 저희 대장님 모셔왔습니다. 뭐? 사고 터져서 나간 게 아니라 대장님을 모시고 왔다고? 그게 대장님께서 알몸으로 여군 숙소에서 발견되어 모시고 왔습니다. 뭐? 그 점잖으신 분이 그럴 리가. 이게 뭔 일이래?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승진하신 대장님은 기쁨에 취해 평소 주량보다 술을 과하게 드셨기에 엄청나게 취한 상태. 자정쯤 각자 귀가하려는데 술이 떡이 된 대장님의 자력 귀가가 어려운 상황. 대장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택이 어디십니까? 집 말고 군숙소 당직실로 갑시다. 우리 사단 군숙소는 총 3층으로 1층은 각종 편의시설, 2층은 남군 숙소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 중앙계단에서 2층 남군 숙소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통로를 지나 가장 안쪽으로 가면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당직실로 사용했다. 그래서 숙소 생활을 안 하는 간부들 중 몇몇은 근방에서 술을 마시고 종종 당직실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곳에서 하루 자기로 결정
결정한 대장님. 함께 회식했던 작전과장 최대위가 나서며 제가 군 숙소를 쓰니 제가 대장님을 당직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그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위님은 대장님과 택시를 타고 군 숙소에 도착. 대장님을 부축하여 중앙 계단을 올라 2층 남군 숙소 앞까지 에스코트했다. 대장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충성! 충성. 최대위도 수고했어.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술에 잔뜩 취한 대장님은 본인이 있는 곳을 1층이라고 착각해버린 것. 그리하여 대장님은 복도 쪽을 걷다가 발길을 돌려 중앙 계단으로 다시 백 남군 숙소가 있는 2층을 향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헌병 대장님이 생각하는 2층은 실제 3층이었고 3층은 여군 숙소였던 것. 대장님은 복도 끝에 있다고 생각한 당직실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곳은 당직실이 아닌 다른 여군이 사용하는 숙소. 도어락이 없는 현관문이었고 그 방의 주인은 당직 근무 중. 그날따라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그 여군의 방에서 그냥 뻗어서 주무셨으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불행히도 헌병 대장님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었으니 그건 술을 마시면 옷을 벗고 주무신다는 것. 심지어 속옷까지 전부 탈의하신 채 침대에서 큰 대자로 누워 꿀잠에 드셨으니 잠시 후 당직 근무 중이던 여군이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 방에 들렀고 방에 불을 켜자마자 웬 아저씨 한 명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니 그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다른 부대 여군이었기에 헌병대장님의 얼굴을 잘 몰랐을 것이고 사복 차림으로 회식하였기에 군인임을 알 수 없는 상황. 방의 주인인 여군은 신원불명의 아저씨를 그 즉시 사단에 신고했고 사단에서는 우리 헌병대에 전화해 당장 여군 숙소로 출동시킨 것이다. 그렇게 여군 숙소로 출동한 수사관들은 알몸으로 뻗어있는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고, 즉 어제 내가 보았던 인형은 헌병 대장님이었던 것이다. 그 후 대장님은 성군기 위반으로 중형 진급이 물 건너갔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시게 된다. 당시 대장님을 발견한 당직 근무 중인 여군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지만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잠시 군 숙소에 다녀온 것이기에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징계가 마무리되고 몇몇 간부들이 작전과장과 최초 발견자를 살짝 원망하기도 했다. 그때 작전과장이 대장님을 당직실 안까지 모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최초 발견자도 좀 그래. 신원미상을 발견했으면 헌병대에 신고해야지. 그걸 사단에 신고하고 말이야. 하긴 사단에 신고 안 하고 우리 헌병대로 신고했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군 숙소가 아니라 집으로 가셨다면, 여군의 방문이 잠겨 있었더라면, 옷을 입고 주무셨더라면, 아니 아예 술을 적당히 드셨더라면 뭐 어쩌겠는가.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대장님인걸.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한꺼번에 맞물려 유능한 지휘관 한 분이 순식간에 좌천되는 모습을 보니 내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아무튼 나는 이 일을 통해 절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자고 다짐했고, 입대 전에는 과에서 유명한 주당이었으나 전역 후에는 술을 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연을 본 오인용 대빌 구독자분들은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록. 최송희 하사는 언제 중사로 진급하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666 부대의 김창우 이병의 경우 일병이 되기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었죠. 최송희 하사는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진급시킬 생각입니다. 김창우 이병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사연의 실화 구라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단 입대연도 부대 이름의 변경은 디폴트 값이고요. 없는 이야기를 보태거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보내주신 내용 중 이건 좀 심해서 순화하거나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든지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양념을 약간 치기도 하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연 보내주신 이야기 그대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는 너무 적어요. 좀 더 자주 연재해주세요. 이 채널은 제가 혼자서 제작하고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라서요. 체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에 만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꾸준히 건강만 받쳐준다면 오래오래 영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삶이 바빠 자주 못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문득 생각나 찾아오면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오인용 대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